다 오셨나요? 조금 시간이 돼서 출석을 먼저 부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을 좀 빠르게 불러볼게요. 요한 맞나요? 정요한? 마이크 다 켜주시고. 요한 안 왔나요? 조미래? 네. 최희진? 이서연? 네. 이용원? 용원? 안병준? 네. 네. 김현아? 네. 이태영? 이문성? 네. 강성준? 김경찬? 네. 경찬, 네. 김태호? 태호? 박지우? 네. 속혜진? 네. 심기성? 네. 오서연? 우준석? 윤지원? 네. 이도희? 네. 이재영? 네. 이재혁? 네. 장민성? 예. 정준아? 주홍석? 네. 송시연? 한세린? 이유민? 네. 도현호? 네. 김혜원? 네. 원지혜? 네. 정요한, 최희진, 이원용, 이태영, 강성준, 김태호, 오서연, 우준석, 이원용 왔습니다. 유호성이 왔다고? 이원용 왔습니다. 교수님, 오서연 원영? 왔습니다. 네, 서연이 교수님 왔고. 강성준 왔습니다. 강성준 또 없으세요? 교수님, 저 출석 됐나요? 오서연? 네. 서연이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원래는 이게 출석 부를 때는 캠도 켜줘야 되고 마이크도 켜셔야 돼요. 근데 그냥 믿고 제가 지금 출석 부를 때 마이크로만 하는데 마이크도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하는 거야. 본인 육성은 들으면서 이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심지어 지금 캠도 안 켜게 하는데 나는. 다른 분들은 지금 다 잘 된 것 같고. 소리가 안 들린다니? 뭔 말이야?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건데 출석이 안 들리면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건데 지금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면은 수업을 안 듣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마이크가 안 되는 거는 뭐 이해를 하겠지만 주나? 정주나?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출석 부를 때 캠을 다 열고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저도 캠 켜고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모두 다 켜고 수업을 잘 듣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너무 출석을 부르는데 본인 확인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선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좀 중요하죠. 오늘 그 함수의 내용이 사실 조금 많아요. 많아서 오늘 뭐 지역 변수, 그다음에 함수의 뭐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쭉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5주차에 지금 사실 6주차거든요, 수업은. 근데 두 번째 주에 제가 강의를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못 올려서 지금 한 주씩 뒤로 밀리고 있는 상태예요. 보강주까지 우리는 그냥 수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주차, 6주차이지만 5주차로 제가 올렸고요. 다음 주면은 이제 공부하셨던 내용까지는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뒤쪽에 잠깐만요. 화면 공유 좀 바꿔드릴게요. 화면 공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보신 분은 제가 방금 올리긴 했거든요. 방금 올려놓긴 했는데 오늘 수업 그 앞부분에 함수의 앞부분 조금 이야기해 드릴 거고 전역 변수에 대한 거 제가 녹음해놨고요. 재기 함수에 대한 것도 녹화를 조금 해놨어요. 이게 아마 한 20분, 뭐 25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끝까지 다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실시간 녹화하는 것도 제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좀 진행을 해주시면 함수는 뭐 대체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6주차에는 제가 배열 쭉 정리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네, 배열에 대한 것도 공부를 배열까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디테일은 아니지만 뭐 배열 정도까지 공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거까지 우선은 제가 녹화 강의로 다음 주는 녹화 강의로 배열 살짝 기본 쭉 다 훑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면은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웬만한 시, 그러니까 배열의 추가적인 내용까지 뭐 기본적인 것만 학습을 했었다면 다음 주는 이제 배열까지. 그러면 한 5주, 6주차에 다 끝나는 거야. 그리고 20일부터는 포인터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 알려드리고 그리고 27일 날 우리 시험을 3일 날 볼까 고민 중인데 11월 3일쯤에 시험을 볼까 생각 중인데 우리 원래 시험이 5, 6주, 7주, 8주가 원래 20날인데요. 우리는 8주차가 27일이죠. 8주차 한 주 마이너스 1 하니까 27일인데 우리 9주차에 시험 볼까? 11월 3일. 다른 중간고사 다 끝나고 한 주 정도 뒤에 시험을 볼까 생각 중입니다. 약간 새로운 내용들, 포인터까지 시험 범위에 제가 넣었으면 좋겠어서 11월 3일 정도에 시험을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도를 좀 보고 추후에 다시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실시간하고 이 녹화 강의하고 좀 블렌딩 하고요. 다음 주 배열 기본, 그다음 배열 살짝 이제 활용하는 것 정도 제가 녹화 강의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는 녹화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그리고 입시예요. 그래서 입시 제가 감독관을 들어가게 돼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3일에는 배열까지
그리고 20날에는 이제 포인터 진행하면서 20날에는 실시간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수 요거까지 다 들으셔야 되고요. 저는 좀 진도를 천천히 나아가 보도록 할까요?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자료 올려놓았는데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천천히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C 언어는 그냥 함수야, 그냥.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제 함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함수라는 걸 정의하고 선언하고 또 기본적인 어떤 형태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기함수까지 이번 주에 다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수는 왜 만들어? 함수 왜 만들죠? 그리고 이제 그 C 언어를 딱 시작을 하면은 메인이라는 함수를 먼저 읽게 되죠.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프로그램 자체를 실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이런 이제 행들을 읽어가면서 컴파일러가 실행을 하고 또 처리를 하고 뭐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이제 함수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단위의 함수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큰 문제를 작게 쪼개서 해결할 수 있는 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뭐 여기에 어떤 분이 이야기한 뭐 디바이드 앤 컨커 뭐 이런 이제 좀 유명한 말도 써놨네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작은 단위의 함수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프로그램을 할 때 나는 코딩 능력이 뛰어나. 그래서 뭐 함수를 딱 만들었는데 뭐 fct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함수의 실행문 있죠. 요 중간에 있는 함수의 몸체라고 하는 부분을 막 정말 거창하게 막 100줄, 200줄씩 막 때려 넣어가지고 이 함수가 뭔가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거대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하수들이 하게 되고요. 그렇게 거대해지게 되면은 사실 작은 단위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큰 문제를 좀 작게 쪼개서 해결하는 그런 효과를 얻어야 되는 게 함수인데, 해결을 할 때, 나는 이 부분만 해결을 하면 되는데, 다른 부분까지 침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함수를 돌림으로써.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에 대한 해결이면 얘만 해결할 수 있게 굉장히 심플하고 간결하게 코드가 짜여져 있는 것이 좋은 함수, 좋은 프로그래밍입니다. 근데 얘를 돌리면 얘도 살짝 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뭐 또 함수를 살짝 거쳤다가 다시 넘어와야 되고 이러한 함수는 사실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크기는 뭐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무조건 작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불필요한 게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뭐 그냥 적합한 함수라고 한다면 뭐 적합하다 이건 뭐 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30줄 내? 많으면 한 40? 뭐 이렇게 해서 뭔가의 작은 문제를 핵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함수를 만들어서 쪼개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호출을 해서 쓰는 그러한 형태의 함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관적 기준에 역시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매우 명확한 기준이 생긴다. 이것도 사실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뭐 크면은 조금 부적합하다고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함수를 만들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함수의 형태는 뭐 이렇습니다. 이제 반환 형태.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출력할 것인지 출력 그리고 입력의 형태 뭐 보이드로 하게 되면 입력값을 받지 않죠. 입력값을 받지 않는 그러한 입력 형태를 의미하고요.
여기에는 뭐 자료형이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인트, 뭐 더블 어쩌고 이렇게 뭐 개수라든지 뭐 종류가 다른 자료형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괄호 안에 몸체의 내용, 얘를 실행을 했을 때에 대한 어떤 실행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다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printf도 사실 함수죠. 만들어져 있는 내장 함수잖아요. 그렇죠? 예. 만들어져 있는 내장 함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이 코드, 메인 함수를 먼저 이렇게 읽어서 내려가다 보면은 뭐 변수가 이렇게 두 개 만들어졌고 선언이 되었고 printf라는 함수가 보통 뭐예요? 이렇게 변수가 선언이 되면 오른쪽에는 값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지금은 printf라는 함수가 함수 자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찍혀 있나요? printf에? 1, 2, 3, 4, 5 이렇게 찍혔네? 1, 2, 3, 4, 5 찍혔네? 여기에서 그냥 바로 printf로 찍어버리면은 여기에서 printf라는 함수에서 반환이 되는 데이터 값을 num1에다가 담아놓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뭐 숫자나 뭐 데이터 값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함수에서 반환되어지는 그 함수의 반환 값을 변수에 담아서 사용할 수 있다. 아래쪽에 살짝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함수의 호출문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얘는 뭐야? 이렇게 printf에서 요거 빠져나오는 데이터가 1, 2, 3, 4, 5 그다음에 \n 공백까지 그 뭐 개행하는 것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찌됐건 1, 2, 3, 4, 5가 빠져나오잖아요. 데이터 값으로 반환이 되잖아요. 얘의 결과는. 근데 이제 printf가 반환이라고까지는 조금 그래. 왜냐면 반환이 필요 없어서 그냥 바로 출력해버리는 거잖아. printf는. 반환이 필요 없잖아. printf는. 그치? 그래서 그냥 저장이 안 될 뿐이지 뭐 다른 함수들은 반환값도 있을 수 있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의미는 이 함수에서 도출된 그런 반환값이 이렇게 변수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호출문을 그냥 함수의 호출문이 값을 대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환되는 값을 어찌됐건 이쪽으로 이제 대입해서 넣어주는 그러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반환되는 데이터를 호출문이 대체한다. 그래서 아래쪽에 뭐 얘는 1, 2, 3, 4, 5 이렇게 해서 개행돼서 찍힐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printf는 그냥 요 문자 그대로 찍히죠. 예. 문자 그대로 호출이 돼서 찍힐 거고 printf 요거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앞에 num1, num2 얘를 정수 형태로 지금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뭐가 찍히지? 여기 printf를 하면? 길이가 찍힐 거 아니야. 그치? 조금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num1에 대한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까지 6. 6이 찍힐 거고 num1에. 그쵸? 그리고 얘에 대한 공백까지의 음절 해가지고 15가 찍히는 그러한 형태로 데이터 값을 대체하는 형태로 반환을 한다. 함수도 프린트 함수도 이런 이제 반환이라는 건 그러니까 함수도 이제 printf도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요죠.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요. 네. 여기에서도 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이동하시면은 5번째 슬라이드 맞나요? 5번째 슬라이드로 이동을 하시면 이제 함수의 유형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인자 전달 인자가 있고 반환값도 있어. 둘 다 있는 경우. 그리고 인자 전달은 있는데 반환값이 없어.
그리고 또 앞에 인자 전달은 없는데 반환값은 또 있다. 둘 다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함수의 구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자 전달.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의 경우는 잠깐 뒤로 이동해서 전달 인자와 반환값이 모두 있는 경우, 첫 번째 경우죠. 첫 번째 경우인데, 전달 인자는 인트형의 정수가 두 개다. 이 둘을 더한 덧셈이 진행된다. 덧셈의 결과는 반환형이 되어지고 덧셈의 결과 자체를 반환을 하고 반환형도 인트형이다. 마지막으로 함수의 이름은 add라는 함수이네요. 그냥 얘를 딱 읽었을 때요. 함수의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함수 이름이 우선은 인자 전달은 두 개가 이루어지네. 그러면 int 하나, int 이렇게 두 개. 근데 얘는 편의상 n1, n2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add라고 지정하래. add. 그러면 요거 해결됐고 얘 해결됐다. 그리고 이 둘을 더한 덧셈 형태로 진행이 되어진대요. 요 안에 몸체는 뭐 n1과 n2를 더한 데이터. 뭐 예를 들어 res, result, 뭐 this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더한 데이터를 이쪽에. 근데 둘 다 인트형이니까 당연히 얘도 인트형이겠죠? 그리고 반환형도 인트형으로 선언한다. 반환형 앞쪽에 반환형도 인트로. 반환형이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반환형도 인트형. 그러면 여기에서 또 어떻게 해줘야 돼? 리턴 어떻게 해줘야 돼? 뭘로 해줘야 돼요? 반환형 자체가 인트형이니까 얘도 인트형이었잖아. res도 인트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인트형의 res를 반환을 해주는데 반환형도 인트형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이러한 형태의 함수를 좀 그릴 수 있으실 정도로 머릿속으로 그려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읽어 들어갈 때는 이제 반환형 int, 그다음 매개 변수 두 개 들어가고 얘네들 더하는 몸체 들어가고요. 반환형 이 결과값을 반환을 하는데 int형으로 반환을 해줘라.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뭐 다른 건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기능이 되어지겠고, 뭐 더하는 덧셈을 한다라는 것이 기능이 되어지겠고,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쪽 하단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를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은 얘부터 읽어 내려가지, 뭐 컴파일러는 우선 위에서 아래로 쭉 훑어 내려가겠지만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메인부터 쫓아가잖아. 그치? 메인부터 쫓아가. 보이드네. 그리고 인트형으로 반환을 해주네. 반환형이 인트야. 그리고 아래쪽에 int result라는 이름의 변수가 하나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 변수에는 어떤 데이터가 담겨야 되냐면 add 3,4. 그러면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처음에 메인으로 갔어. 이렇게 메인으로 갔어. 메인 함수 시작이 되었고 쭉 훑어가다가 갑자기 add라는 함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로 들어가? add라는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다시 add를 찾아 들어가. add라는 함수 자체를 호출을 했고요. 그러면 요 값에 3과 4가 입력값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3과
4가 더해진 데이터 값, 7이라는 데이터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데이터 add 3,4는 뭘로 대체된다고? 반환되는 값으로 대체되는 거잖아. 그치? 7이라는 데이터로 대체가 되어지는 거죠. 리절트는 7이에요. 그래서 프린트 F 지정해서 이제 요게 이제 요 리턴 값으로 이제 리턴이 인트 형태로 리턴이 되었고 얘가 이제 다 끝났잖아요. 더 이상 실행문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 행이 실행돼. 그래서 add에서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서 그 아래 라인이 실행이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덧셈의 결과 7이라는 데이터 값이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 행으로 돌아가는데 이번에 또 어디로 돌아가? 메인에서 다시 add라는 함수를 호출했죠. 다시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다시 쫓아가서 5,8 5 넣고 8 넣고 얘네 더해서 리턴해줘. 인트 형태로. 그러면 얘를 대체하는 게 뭐라고? 얘를 대체하는 게 이제 13이라는 그 함수 자체가 값을 대체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이번에 리절트는 13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프린트 구문을 찍히고 13이라는 결과값이 프린트로 찍히고 리턴 0 해서 종료. 메인을 빠져나오는 그러한 형태, 메인 함수를 빠져나오는 그러한 형태의 리턴문 0으로 종료가 되어 있는. 이게 이제 플로우를 잘 쫓아갈 줄 아셔야 되겠죠?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해당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좀 주의 깊게 좀 제가 지저분하게 뭐 판서를 하면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메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add로 갔다가 다시 메인으로 와서 또 add로 이동하고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서 실행이 되어지는 그리고 메인이 종료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뭔가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함수가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잖아요. 막말로. 뭐 막말은 아니죠. add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리고 메인이라는 함수도 있어. 근데 메인은 무조건 한 번만 읽히는 거죠. 여기에서 한 번 이제 시작을 해서 끝까지 다 읽으면은 이제 끝나버려요. 하지만 add라는 함수는 여러 차례 호출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 번 호출이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과 같은 형태가 뭐다? 둘 다 모두 있는 경우. 리턴 값도 있고 인자 값도 모두 다 받는 그러한 형태의 모두 있는 경우에 대한 함수 보여드렸습니다. 요 내용이 해당 6번째 페이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요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이번에는 전달 인자나 반환값이 이번에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자나 반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지금 나머지 3개의 경우를 다 이쪽에 집어넣어 놨어요. 위에는 둘 다 있는 경우 그죠? 그리고 하나 있고 없고 없고 있고 둘 다 없어. 가볼까? 두 번째 경우죠 얘가. 여기에는 전달 인자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반환값이 없대. 앞에 반환이 보이드죠? 반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리턴 어쩌고 요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반환값이 없으니까. 괜찮아? 그냥 프린트 구문으로 찍고 끝나네요. 그죠? 프린트 구문으로 찍고 끝나. 그래서 반환을 값 자체를 그냥 반환하지 않겠다. 요 자체도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뭐 땡땡이라는 뭐 넘이라는 것을 뭐 반환값으로 받겠다. 이게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거. 반환값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놨으니까 함수에. 괜찮아? 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달 인자는 있는데 전달 인자가 보이드네요. 인자값을 받지 않아. 그리고 근데 반환값은 있어. 인트형 반환값을 받네요. 그렇죠? 이러한 경우. 뭐 이런 경우도 뭐 마찬가지지. 반환을 받지 않거든. 반환을 받지 않아서 뭐 값 자체 뭔가를 입력하고 이런 게 안 돼. 뭔가를 입력하고 이런 게 안 돼. 그래서 함수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자체에 입력값을 받을 수 있도록 scanf라는 함수를 집어넣어 놨어요. 요거는 조금 그래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입력값을 받지 않는데 얘를 호출을 하면 read num이라는 함수를 얘를 호출을 하면 여기 인자값을 받지 않지만 이 실행문 안에서 몸체 안에서 입력값을 받는 함수 자체를 또 호출합니다. 지금은 뭐 여기에서 이제 입력값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십진수 형태의 정수 넘값을 입력받아서 이쪽에 넘겨주는 형태. 여기에서 받아서 넘겨주는 거죠. 입력받은 데이터 값의 넘을 이쪽에서 리턴해주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민트형으로 받는 게 낫지 않아? 뭐 라고도 하시겠지만 이 함수 이름만 알면 뭐 얘를 뭐 정수 형태로 받는지 뭐 실수 형태로 써야 되는 이런 거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몸체 안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무조건 뭐 십진수 형태의 정수만 입력값을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수 이름만 알면은 입력값 그냥 받을 수 있으니까. 얘만 호출하면 되니까, 그치? 이런 경우는 지금 이제 반환값은 있지만 전달 인자값은 받지 않는. 하지만 몸체 안에서 scanf라는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입력값을 받아서 그것 자체를 반환하는 형태의 함수도 볼 수 있다. 뭐 이러한 형태로 보실 수 있고요. 요거까지 괜찮으시면 또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둘 다 없네, 둘 다. 인자도 없고 그 다음에 반환값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선 둘 다 없기 때문에 뭐 뭔가 작업할 수 있는 근데 그냥 나는 이 두 개의 프린트문을 찍고 그냥 뭐 출력을 하고 많은 형태의 함수다 라고 한다면 뭐 입력 받을 일도 없고 왜냐하면 고정되어지는 텍스트의 경우에는 상관없겠죠. 무조건 뭐 정수 2개 입력해라. 그리고 뭐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고정되는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프린트하는 경우에는 입력값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리턴 해줄 필요도 없잖아. 뭐가 연산이 되거나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뭐 그냥 프린트 F 이렇게 함수 쭉쭉 출력해주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한 형태의 둘 다 없는 경우. 그래서 가장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뭐 어떤 걸 많이 쓴다 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그죠? 둘 다 있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지금과 같이 보이드, 인자 전달 자체가 보이드 혹은 인자 전달은 받지만 뭐 반환값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시면은 1번. 조금 애매한데 여기까지 괜찮으시면 1번.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무난하셨네요. 근데 뭐 가감없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해서 함수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뒤에 게 되거든, 지금. 그래서 요 정도 우선은 살짝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더 내려가서 네 가지 아까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요 네 가지 유형 있죠. 설명을 살짝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나중에 한 번씩 직접 좀 타이핑을 하셔가지고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요긴하게 좀 이렇게 심플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 있는 형태라서요. 그냥 뭐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함수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뭐 별거 없죠. 메인 함수 들어가서 3개의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how to use this program 이라는 함수. 어디로 쫓아가? 네, 여기로 가네요. 여기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뭐 인자값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반환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얘네 찍고 넘어가겠네. 그치? 2줄 딱 찍고 그냥 다시 요렇게 되돌아오죠.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2줄 찍고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오는 거야. num1을 봤더니 num1이라는 그 변수에는 오른쪽에 원래 값이 들어가야 되지만 함수가 들어가면 함수로 대체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read num이라는 요 함수로 다시 호출이 되어져서 이동을 합니다. 했더니 값은 안 받고 그쵸? 그 다음에 scanf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지면서 근데 값을 어떻게 넣었나? 한번 봅시다. int num에 뭐 12라는 데이터 값을 넣었다. 12라는 데이터 값을 이쪽에서 입력을 했다 칩시다. 입력을 했다 치면은 12라는 값을 리턴 해가지고 int형이니까 12라는 값이 그대로 출력되고요. 다시 이쪽에 한번 볼까요? num2에는 똑같이 다시 돌아와서 얘가 실행이 되어지는데 또다시 가죠. 또다시 가서 이번엔 24라는 값을 입력한 거예요. 입력 값을 2개를 받은 거죠. 첫 번째 num1에는 12, 그 다음에 num2에는 24라는 값을 scanf의 입력 값을 받아서 리턴 값으로 돌려준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제 돌고 나서는 또다시 어디로 가? 이제 여기로 간단 말이야. 여기로 간단 말이야. 이번엔 add네. add 다시 이쪽으로 이동해. 이동해서 방금 리턴으로 받은 int형 12와 24의 데이터를 더해서 이번에도 int형으로 받죠. 뭐 당연히 int니까 얘도 int겠지. 입력받은 인자의 전달 자체도 int니까 그죠? 그러면 36이라는 값. 여기에선 36이라는 값을 리턴하면서 어디로? 리절트에는 36이 담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죠. 그러면서 show add result 다시 함수로 또 이동돼서요. 이번에는 그냥 프린트만 하고 앞에 void 그리고 이번에는 인자값은 int형으로 받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프린트로 그냥 바로 찍고 넘어가기 때문에 뭐 리턴 어쩌고 요거 있을 수가 없겠죠. 리턴이 void이기 때문에 반환형이 void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쪽에도 얘가 한번 이렇게 찍히고 뭐 덧셈의 결과 출력은 36이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찍히고 그다음에 리턴 0으로 메인 함수를 종료하고 프로그램이 빠져나가지는 메인 함수가 빠져나가는 종료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4가지 유형의 조합인데요. 이거는 한 번씩 꼭 코드 보시면서 출력해 보세요. 중요합니다. 별 내용은 아니지만 별 내용이 아니라기보다는 심플한데 중요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아까 그 음. 방금 알려주신 것 중에 음. 그 인자 전달은 X지만 반환값은 O인 부분이 있잖아요. 인자 전달은 O이지만 반환값은 X? 아니요, 그 밑에 요거 반대? 그게 인자 전달 X인 게 뭐 정수형이든 실수형이든 이런 걸 따로 정하진 않지만 그 함수 안에 또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그쵸. 스캔 F로 값을 받아서도 지금처럼 할 수 있다. 사실 여기 이제 없으면은 사실 인자값을 받지 않으면 뭐 어떤 형태로 사실 구현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스캔 F가 없었다면 뭐 프린트 F로 찍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입력값이 없는데 인자 전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할 게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요런 형태로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스캔F 값으로 뭐 값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쵸? 요런 형태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다른 함수 자체를 몸체에 넣어서 입력값을 받은 후에 리턴 값을 생성해서 이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조금 유의미한 그러한 코드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요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좀 어거지로 만들어서 뭐 이제 반환형을 도출하기 위한 그 예제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경우의 수를 모두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짜놓은 거라서 또 입력값 받는 게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다른 함수로 호출해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고, 그치? 굳이 스캔F가 아니라 여기에서 뭐 show add result 요거 show add result도 그 리턴 값 없으니까 뭐 int 형태고 add라는 이름의 함수를 요 함수 안에서 호출해가지고 리턴 값으로 또 전달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꼭 스캔F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자 전달은 안 받지만 반환형이 있는 경우는 함수 안에 함수를 호출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그러한 상황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심플하게 스캔F지만. 여기까지 이제 4가지 유형에 대한 좀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고요. 또 뒤쪽으로 조금 더 9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하시면 값을 반환하지 않는 리턴이에요. 메인 함수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값을 반환하지 않는다? 요 의미는 이제 뭐 리턴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처럼 데이터가 있을 때는 그 데이터 자체를 반환하는 값을 밸류죠. 뭐 데이터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값을 반환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수를 종료하는 함수 종료의 의미. 이렇게 해서 2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값을 반환하지 않는 리턴의 경우는 값을 반환하지 않으면 당연히 함수의 종료가 되겠죠. 이 2번째 경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값은 있는데 반환형이 없다? 반환형이 없어. 뭐 리턴 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이 함수 중간중간에 사실 리턴 값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함수의 종료, 함수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값을 리턴하거나 아니면 함수를 종료하거나 이 둘 중 하나란 말이지. 네. 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해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리턴의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의 중간에 무조건 마지막이 아니라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어떤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값을 반환하지 않는 리턴. 값을 반환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그냥 함수 탈출이다. 그리고 그 더 뒤로 조금 더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정의와 그에 따른 원형의 선택, 뭐 이렇게 좀 약간 거창하네요. 설명이 거창하긴 한데 이것도 사실상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보면 요거 왼쪽에 있는 코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왼쪽에 있는 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 얘부터 보여줄까? 안에 인자도 전달받고 그 다음에 반환형도 있네. 그래서 인자값 만약에 뭐 요건 심플해요, 그죠? 뭐 3을 넣잖아? 그러면 하나씩 증가돼서 반환이 4가 되고 뭐 4를 넣으면 5가 돼서 하나씩 증가해서 5를 리턴해주고 뭐 이렇게 하나씩 증가되어져서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죠? 네, 메인에서는 메인 함수에서 시작해서 뭐 인트의 num을 2로 초기화했어요. 초기화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num 자체에 그 함수 자체를 또 호출을 했는데 여기에서 호출한 이제 이쪽에서 이제 호출을 한 함수 뭘로 대체된다고? 요걸로 대체된다고. 얘로 대체된다고. 그러니까 2가 넘값으로 초기화됐기 때문에 하나 증가해서 넘값은 3이 될 거야. 그치? 3으로 리턴을 하고 인트형으로 리턴해서 뭐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함수가 종료되는 이러한 것이 좀 일반적이죠. 뭐 당연한 거지. n을 또 리턴을 해주고 뭐 여기에서도 뭐 값 리턴 이렇게 종료가 되어지고 끝나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데 얘를 볼까요? 얘를 보게 되면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네, 컴파일의 경우에는 컴파일러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요 순서대로 읽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메인을 먼저 딱 봤다. 보고 나서 뭐 여기에서는 뭐 변수가 있네. 근데 얘를 딱 봤는데 얘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함수거든.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몰라. 뭐 우선은 뭐 인트형에 뭐 어쩌고 이렇게 있겠지만 여기에서 그냥 바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해 버려요. 얘가 뭔지 모르니까 아래쪽에 있는데 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 입장이고 네.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훑어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컴파일 에러를 바로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호출이 컴파일이 되지 않은 함수, 위쪽에서 먼저 컴파일러가 읽어드리지 않은 함수의 경우에는 호출이 불가능하다. 아래에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배치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함수라고 취급을 하는 거죠, 얘는. 그래서 함수의 선언, 요렇게 선언하면 돼. 근데 이제 그 대부분 메인 함수를 위쪽에다 두지 않아요? 메인 함수를 위쪽에다 코딩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함수들은 아래쪽에 이렇게 선언 및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컴파일 에러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그 함수의 선언만 몸체 빼고 요 선언만 어떻게 한다? 위쪽에 지정을 해주시면 컴파일 에러가 싹 사라집니다. 컴파일러가 위에서 아래로 훑어 내려가요. 뭐 인트형 반환형에 뭐 인크리먼트라는 이름의 함수. 얘는 또 인트형으로 봤네. 이런 함수가 있구나. 라는 이제 선언만 우선 해주시게 되면 메인 함수 안에서 이렇게 호출을 해서 써도요. 여기에서 요쪽에 선언, 아까 내가 읽었던 거 있잖아. 이제 정수형의 인트형의 반환형, num이 2였는데 요거랑 맞아 떨어지네, 반환형. 그러면 얘로 찾아서 인식을 해준단 말이야. 인식하면 또 어디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함수 호출이라는 그러니까 선언이 되어진 부분을 찾아가서
몸체로 이동해서 정의된 부분이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 실행되면 다시 돌아온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선언 부분을 위쪽에 뭐 이거는 지금 함수 하나지만 선언 부분만 이렇게 쭉 나열해서 입력을 해두시면은 정의는 아래쪽에. 그래서 이런 것을 뭐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의와 선언 부분을 또 나눠서 정의를 많이 해놓잖아요. 파일 분류를 이런 식으로 해두는 거죠. 그래서 파일의 분류를 이제 선언과 정의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두시면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깔끔해지죠.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함수의 선언. 뭐 요거랑 지금 같은 거인지는 아시죠? 그래서 int, num. 요거 뒤에 거 안 써도 되거든. 그냥. 얘랑 같은 거야. 매개 변수의 이름은 생략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고 하나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네. 뭐 I, C, M 이라는 뭐 함수가 있는데 int num1, int num2 얘네도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다? ICM int int 이렇게 넣어도 된다고. int형 2개 들어가네? 라고 그것만 인식시켜 주시면 된다고요. 같은 거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는 함수의 다양한 종류의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몇 개를 조금 쭉쭉 해놨어요.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세요? 괜찮아? 네. 네, 안 되시는 분만 3번 쳐주시면 됩니다. 조금 이제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채팅창에 3번 써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할게요. 물 한 잔 마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쉬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수업 요거 1시간만 하고 또 날라가야겠다. 한 여기 4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다행이야. 아휴. 네. 고마워요. 쏠쏠해. 네. 지금 근데 화면이 지금 공유되고 있어가지고 애들이랑 요거 끝나고 이따가 바로 제가 휴대폰으로 보내려고 이거 끊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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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이 공유되고 있었네요. 그리고 심지어 음소거도 해제됐네. 통화가 좀 길어져가지고 아유 뭐 자료를 또 요청하셔가지고 그랬네요. 네, 화면이 공유되고 있었는데 돌아오셨으면 또 바로 네, 혹시나 이야기 잘하셨어요. 네, 모를 뻔했어.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준하 학생이 그 뒷장에 11장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 요거 돼 있는 거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역 변수까지만 실시간 강의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역 변수가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전역 변수는 지역 변수에 비해 뭐 이해하시기 좀 쉽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그냥 쭉 이해하시면 되시고 이제 한 가지 더 뒤에 나와 있는 재기 함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제 재기 함수는 좀 여러 차례 쭉 신경 써서 반복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좀 많이 어려워하시긴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11장의 내용을 좀 같이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희진 학생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함수 정의 앞쪽에서 경우의 수를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뭐 별다른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앞에 또 요 좀 전에 했던 내용이 리턴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리턴. 요 앞쪽에서 값이 반환되거나 두 번째는 함수의 탈출이다. 둘 중에 하나였잖아. 그래서 그 리턴에 대한 내용이 요 11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메인 함수 가볼까? 가서 우선 뭐 찍어주고 리턴 0으로 종료되는데 이 프린트 구문 안쪽에 함수를 또 한번 호출을 하고 있어요. 멤버 컴페어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을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이동하죠. 3과 4를 넣어놨네요. 그렇죠? 3과 4를 인자로 전달을 했네요. 근데 얘가 3이고 4입니다. 얘가 얘보다 크면 참이야. 근데 지금은 거짓이잖아. 그치? 거짓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 얘가 리턴이 되겠죠. num2가 리턴이 돼서 4가 출력이 된 이 첫 번째 줄에서는 4가 출력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출력이 다시 돌아와서 얘가 또 호출이 되어지는데 7과 2네요. 이번엔 7과 2를 또 비교해서 당연히 이번엔 참이겠지? 얘가 리턴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7이 리턴 되어서 7이 찍히는 4와 7이 이제 나란하게 찍히는 그러한 형태의 함수 정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난리 났네요. 개도 짚고 막.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보단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리턴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맨 마지막에 뭐 메인의 맨 아래쪽, 그 다음에 함수의 맨 아래쪽에 리턴문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중간에도 얼마든지 리턴문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함수의 종류를 좀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두 번째 요것도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여기서도 볼까? 메인으로 여기 위에는 함수가 선언만 되어 있죠. 선언만 되어 있죠. 두 개의 인자값을 받고 인트 형태로 반환되는 함수 하나. 그 다음에 하나를 받고 인트형으로 반환되는 함수 두 개. 얘를 조금 이제 살펴보시면은 두 값을 받아서 비교를 합니다. 두 값을 받아서 비교를 num1, num2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데 요 안에서도 또다시 함수를 호출을 하고 있거든요. 얘는 어떤 함수야? get, absolute, 요거는 이제 이 함수 이름만 보더라도 절대값으로 바꾸는 함수네요. 그쵸? 안에 0보다, 넘값이 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음수의 데이터가 들어가면 곱하기 1을 해가지고 절대값으로 반환해주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처음에 5와 마이너스 9를 넣었다라는 가정하에 num1과 num2에 5와 9를 넣었네요. 그렇죠? 5와 마이너스 9를 입력값으로 넣었네요. scanf로 집어넣었고. 그래서 num1, num2 여기에서의 함수의 호출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도 뭐예요? 5, 마이너스 9 이렇게 들어가겠죠. 당연히 여기에서도 5와 마이너스 9 값이 인자값으로 전달이 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um1 5에 대한 요 함수가 먼저 호출이 돼서 한번 봅니다. 근데 num 값이 처음에는 5였거든요. 0보다 5가 더 작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5라는 값을 리턴해줘요. 그대로를 리턴해주고 5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9였어요. 그쵸? 마이너스 9 음수잖아. 그럼 곱하기 1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리턴으론 그냥 마이너스 9가 어떻게 9로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리턴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else return num2 5와 9를 비교했는데 얘가 거짓이잖아 지금. 5가 더 크지 않잖아 9보다. 절대값으로 빠져나온 9가 5보다 크지 않잖아. 그러면 else 구문인 얘가 리턴이 돼서 뭐가 9가 빠져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서는 당연히 마이너스 9가 나와야죠. 그죠? 네. 당연히 마이너스 9가 나와야지. 9 빠져나오면 안 되잖아. 여기에서만 지금 현재 9고요. 절대값으로 빠져나와서 여기에서만 9고 비교했을 때 여기에서의 리턴은 처음에 집어넣었던 요 넘값의 리턴이잖아. 그치? 얘를 그대로 마이너스 9로 입력받은 값을 리턴해 주는 거기 때문에 프린트 하게 되면 마이너스 9가 지금과 같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잘 쫓아가셔야 됩니다. 네. 9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시겠고요. 네, 요게 두 번째 경우의 수였습니다. 더 내려가서 지역 변수까지 오늘은 이제 실시간 강의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냥 심플하게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메일이나 이런 거 제가 열었다 닫았다 했는데 좀 그시기 하네요. 그쵸? 잠깐만요.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위에 먼저 선언 안 됐는데 선언이 안 됐잖아. 근데 뭐가 돼 있어? 요거 지금 위에 얘가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넘버 컴페어가 어디 있지? 여기에서 요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넘버 컴페어가 어디 있더라? 여기에서는 없는데 함수가? 다른 예제 전장에 전장에 한번 볼까?
요것도 사실 요대로 본다면은 에러가 나겠죠. 예. 얘도 사실 에러 나요. 요렇게 뭐 인트형으로 넣었고 이제 컴파일로 돌려봤을 때는 사실 너무 컴페어 얘가 위쪽에 선언이 이미 되어 있어야 되겠죠.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좀 일반적입니다. 오류가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런 것들이 가정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해놓은 거라서 생략이 되어 있고요. 위에 선언을 무조건 해주시는 게 그냥 습관처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에러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인트형 리턴에 보이드에 반환 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인트 2개 받고 함수 이렇게 몸체가 있긴 하지만 값을 직접 받아서 왔다 갔다 하게 되지만 사실상 위쪽에는 요 함수에 대한 것이 선언이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네. 지적을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만약에 요 상태로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 에러 요것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컴파일 에러 나오겠네요. 그렇죠? 뭔지 모르니까 처음 보는 거고 선언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에러 날 수 있고요. 그냥 여기 뭐 인트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인자값 인트 이렇게 들어가서 상관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이론이 에러에 그냥 뭐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의 경우의 수겠죠. 경우의 수. 해주시는 게 맞아요. 선언을 해주시는 게. 그러면 가기 전에 뭐 설명 살짝 다시 부연 설명해드렸고 뭐 지역 변수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지역 변수는 말 그대로 그 섹션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지역 변수예요. 뭐 예를 들어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add라는 함수를 내가 하나 정의를 선언을 했고 뭐 int num 1 그 다음에 int num2 이렇게 해서 인자값 2개 받고요. 인자값 2개 받고 그 다음에 몸체가 있겠죠. 여기에는 int형의 res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는 n1과 그 다음에 n2를 더한 데이터를 연산을 주겠다. 2개의 데이터를 더하는 연산을 해서 리턴 여기 쓰는 게 여간 그냥 리턴 res 이렇게 하고 몸체가 끝나요. 이 지역 변수라고 하면 여기 뭐 인자값을 받고 여기에서 지역 변수는 또 뭐가 생긴 거야? 얘가 생긴 거잖아. 변수가 res라는 변수가 하나 add라는 요 범위 안에 생긴 거잖아. 함수 안에 생긴 거잖아요. 그냥 좀 심플하게 이야기 드리면 add라는 지역 안에서 지역은 이 중괄호에서 중괄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중괄호 안에 정의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지역 변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중괄호 안에서만 놀고 뛰고 할 수 있다. 이게 끝이에요. 요 막말로 이제 res라는 이 변수는 언제 생성이 되는 건가요? 언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생성이 되려면 함수가 호출이 돼야만 얘가 생성이 되는 거잖아. 그치? 함수가 생성이 돼야만 얘가 생성이 되고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들어진과 동시에 초기화가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얘네들도요. 어떻게 보면 인자값으로 받지만 지역 변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함수 안에서. 만약에 3과 4를 입력을 받았어요. 애들을 호출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 int 1이라는 변수는 3으로 초기화, 만들어진과 동시에 초기화되는 거. 그렇죠? n2라는
변수가 만들어져서 4라는 데이터로 초기화되는 거고 함수를 만들면서요. 사실 요 이제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로 그래서 취급을 하게 되거든요. 호출을 하면서 이렇게 생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또 여기에 이제 요는 이 중괄호 안에서 생성이 되는 모든 변수는 지역 변수다. 요거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이해가 잘 되셨으면 한번 그럼 코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거 없네, 그치? 함수가 하나, 둘, 그 다음에 메인 함수까지 이렇게 3개의 함수가 눈에 띄네요. 그쵸? 우선은 이쪽에서 보게 되면 simple func1이라는 함수를 보게 되면 요 안에서 생성된 함수 num, 이 num에 하나 증가시켰네요. 그쵸? 10인데 하나 증가해서 프린트 하면은 당연히 뭐 11이라는 값이 이쪽에 출력이 되어지겠네요. 그죠? 초기 값이 10이니까. 그리고 simple func2라는 걸로 봐볼까? 이번에는 num1 또 num2라는 2개의 변수를 지역 변수를 생성을 했고요. 하나는 증가시켰고 하나는 감소시켰습니다. 여기 이제 찍히는 거는 어떻게 찍힐까? 21이 찍히고 여기에는 그리고 29가 마이너스 1 했으니까 29가 찍히네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지금 보여드리고자 했던 게 이게 아닌데, 그죠? 제가 보여드리고자 했던 거는 함수 이름이 지금 똑같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래, 여기 있다. 내가 생각했던 바가 있네. 메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선 함수를 조금 훑어서 보여드린 거고 메인으로 가게 되면 int에 num이라는 변수가 생겼어요. 그렇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지금 보니까 변수 이름 똑같으면 안 되잖아. 같은 이름의 변수 쓰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얘의 바운더리, 위에서 있었던 얘의 바운더리는 요 안에서만 쓸 수 있고 이 메인 안에서의 이 num은 이 메인 바운더리 안에서 중괄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변수 이름이 같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냥 예의상 사실 컴파일 에러는 안 나지만 같은 이름의 변수는 쓰진 않죠. 웬만하면. 하지만 지금 똑같이 써도 에러 나진 않는다. 예. 왜냐하면 지역 변수는 선언된 이후부터는 함수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얘는 요 안에서만 접근, 얘는 요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데 이제 지역 내 같은 지역 내에는 이름의 변수 선언, 같은 이름의 그 변수 선언이 불가하다. 당연히 그 내용은 똑같겠죠. 뭐 여기 num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 뭐 num이라는 그 이름의 변수를 또 하나 이쪽에 생성을 하면 그건 당연히 안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지역의 동일한 이름의 선언은 가능하다. 이거 방금 전에 이야기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 simplefunc1 메인 함수에서 simplefunc1과 simplefunc2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네요. 얘네들을 호출을 해서 썼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함수를 요 메인 함수 안에서 같은 이 중괄호 안에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뭐 뭔가를 호출했다 하더라도 이 함수의 경우에는 얘의 접근이 안 돼요.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함수에서는 num을 func1에서 num을 쓰려면 얘로만 접근할 수 있지 요 num이라는 이 변수의 접근은 안 됩니다. 이 중괄호 안에 함수 호출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거. 그것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해당 지역을 빠져나가면 지역 변수는 소멸된다. 그리고 호출이 될 때마다 새롭게 할당이 된다. 이 말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simplefunc1 뭐 메인 함수 이거 잠깐 설명이 뒤쪽에서 할 수 있나?
잠깐 볼까? 요걸로 한번 똑같은 코드거든요. 앞에 거랑 똑같은 코드예요. 이 코드랑 얘랑 똑같은 코드예요. 뭔가 판서가 가능하니까 이 메모리 소멸에 대한 것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메인부터 가겠죠. 그래서 메인을 호출을 합니다. 이렇게 메인을 호출을 하고 여기 보니까 num이라는 변수가 있네. num이라는 지역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라인으로 가면서 함수는 메인에서 어디로 simple func 1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돼서 simple func 1으로 가봤어요. 여기에도 num이라는 함수가 변수가 선언이 되었고요. 그죠? 뭐 다른 거 없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빠져나오면서 다시 메인으로 간단 말이야. 얘가 빠져나가면서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는데 요때 여기서 생겼던 것은 사라진다고, 소멸이 된다고. 이렇게 소멸돼 버리고 다시 메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또 심플 펑크 2로 심플 펑크 2 함수로 이동이 되어지죠. 호출이 되면서 또 이쪽에서 다시 움직이죠. 여기에도 num1 그 다음에 num2라는 지역 변수 두 개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블라블라 쭉 실행을 하고 나서 다시 어디로? 메인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다시 메인으로 돌아올 때 얘는 또 어떻게 된다고? 소멸이 된다고. 이렇게.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프린트로 찍어내는 그러한 형태의 지금 심플 펑크가 되겠고요. 여기에서의 할당과 소멸이라는 것은 지역 변수의 할당과 소멸이라는 것은 함수를 빠져나오면 걔도 같이 소멸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의 지역 변수의 소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게요. 설명이 애매해요. 그죠? 애매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조금 빠를까? 메인 함수에서 여기에 이제 그 변수의 경우에는 얘는 무조건 한 번만 호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num이라는 게 생기면 그대로 유지가 되어져요. 근데 simple func 1이라는 함수의 경우에는 지금은 한 번 제가 호출했지만 10번 호출할 수도 있고, 그치? 요 안에서 10번 호출할 수도 있고, 20번 호출할 수 있고, 100번 호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할당이 되면서 남아있을 이유가 있나? 그 이유가 없다는 거야. 여기에서의 그 지역 변수는 무조건 num에 10이라는 것으로 초기화가 돼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데이터란 말이야, 얘네들은. 계속 남아있단 말이야, 지금. 3번 호출하면 요 10자리의 num이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100번 하면 100개 남아있는데. 너무나 큰 메모리의 손실 아닐까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없어지는 게 뭐 당연하다라기보다는 빠져나오면 만들어져 있는 지역 변수는 소멸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결과값이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호출에도 10이어야 되고 너무 그치? 두 번째 호출에도 너무 10이어야 되잖아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이 된다라는 의미는 뭐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괄호를 또 이제 뭐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면 중괄호를 빠져나오는 순간 소멸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소멸? 뭐 메모리 공간의 할당과 소멸? 되셨으면 또 다양한 형태의 지역 변수라는 이름의 이런 이제 제목의 내용들을 조금 더 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조금 이제 빠져나가도 녹화 강의까지 하면 사실 오버되는 거긴 한데요. 어쩔 수 없어 이제 안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공부하셨던 거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시고요. 16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 변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역 변수. 요거는 지금 뭐가 좀 특이한가? 포문 안에 얘도 중괄호잖아, 그치? 얘도 중괄호인데 요 포문 안에도 지역 변수가 지금 생성이 되어 있죠. 얘도요. 얘도 포문 안에서 요 중괄호도요. 그냥 함수처럼 인식하시면 돼요. 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포문 안에 중괄호 내에 있는 변수도 지역 변수구나. 포문을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 얘도 소멸이 되어집니다. 아까 우리 그 함수처럼. 그리고 여기에서 또 설명이 횟수만큼 지역 변수가 할당되고 소멸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요. 어떤 형태로 그 할당과 소멸이 이루어지냐면 4에 CNT가 0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0이 들어가고 그죠? 비교하죠? 참이야.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넘이라는 게 하나 생겨요. 이렇게. 생겼다가 얘 빠져나가면 요 중괄호를 빠져나가면 다시 없어진다고. 없어지고 중괄호 바깥쪽으로 나가면 다시 포문으로 올라가잖아요. 얘가 더해진 채로 이번에는 1이다. 하나 플러스 됐으니까 요번에도 참이네. 참이기 때문에 한 번 또 돌아가. 요때 또 넘이라는 게 생기고 또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때도 없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고. 3번 반복되겠죠. 2까지 반복되는 거니까. 그죠? 2로 올라왔을 때 3일 때는 거짓이니까 그냥 바로 빠져나오겠고 넘이라는 게 생성 안 되겠죠. 그래서 생겼다 없어지고 뭐 생겼다 없어지고 또 2 집어넣었을 때 또 생겼다 없어지고 요것을 반복한다라는 거. 할당과 할당되고 소멸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어디에 중괄호가 들어가지? 포문 말고 if 구문에도 들어가잖아. if 구문도 똑같아. 똑같습니다. if 구문에도 넘이라는 지역 변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는 직접 좀 타이핑 해보세요. 얘는 한번 메인 함수 만들어서 타이핑 해보십시오. 좀 재밌습니다. 얘는. 저만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요거만 확인하면 돼. 여기에 이제 num1이라는 num 지역 변수, 메인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지역 변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if 구문이 있고요. 중괄호 안에 여기에도 num이 하나 이렇게 또 지역 변수가 생성이 선언이 되어 있죠. 이렇게 처리되었는데 만약에 이 프린트 구문에서 num을 프린트 하면은 어떻게 될까? 요거 어떻게 처리될까? 당연히 num에다가 뭐 요거 이제 17이라는 데이터가 이쪽에 이제 num하고 10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7이 나오는 게 맞잖아. 당연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num은 요 num이 될 거예요. 그죠? 그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얘를 이렇게 없애잖아? 얘를 주석 처리를 하고 다시 찍어주시면 어떻게 될까? 바깥쪽 num이 인식되어집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죠? 예. 선언되어 있는 게 num이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그대로 놓았다가 한번 실행해 보시고 얘를 주석 처리를 한번 이렇게 해보신 후에 한 번 더 실행을 해보셔서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세요? 근데 가려진다라고 하거든요. 요 num이
이 넘을 가린다라고 이제 설명은 그렇게 하게 되는데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좀 제가 거창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약간의 다양한 형태의 지역 변수 2개, 포문과 if 구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반복문도 다 되고 if 구문에 선언되어 있는 문구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해당 내용의 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 아까 앞에서도 매개 변수 이야기를 살짝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나와 있네요. 매개 변수가 뭐가 매개 변수지?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린 적 있죠. 제가 함수 설명 드릴 때, 함수 설명 드릴 때 갑자기 노란색으로 바뀌었네요. 강아지가 뭘 누르고 가가지고 노란색으로 바뀌었네요. 아이고 참나. 네. 하고 드로우를 색깔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색깔을 바꾸는 방법을 모르겠네. 우선은 그러면 메모장을 열어서 메모를 하도록 하죠. 강아지가 그냥 난리가 났네. 앞에서 이야기 드렸을 때 뭐 int에 add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뭐 int의 num1과 그다음에 int의 num2라는 이런 이제 매개 변수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중괄호 열고 닫고 몸체 들어갔고요. 근데 이때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노란색으로 해도 이건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얘는 언제 선언이 된다고 이야기 드렸어? num1과 num2는? 언제 생성이 된다? 얘는? 언제 생성이 된다고 했어? 함수를 요 add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비로소 num1 그다음에 뭐 데이터 값 입력 받으면 뭐 3이라는 값과 뭐 1, 2를 받으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얘네들이 num1과 num2가 생성이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역 변수의 일종이다. 이러한 매개 변수도 num1과 num2 이러한 매개 변수도 매개 변수도 이제 지역 변수의 일종이다. 네. 아, 정말 네, 죄송합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하네요. 네. 그래서 매개 변수도 선언된 함수 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내에서만의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선언된 함수가 반환을 하면 당연히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소멸이 이루어진다. 계속 했던 내용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더 뒤로 이동하시면 이제 뭐 스태틱 요거는 이제 뭐 스태틱 변수, 뭐 레지스터 변수라고 해놨지만 다 전역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는 조금 더 쉽거든요. 예, 접근하시기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벌써 2시간 다 지났네요. 이럴 좀 오버할 것 같아서 나머지는 녹화 강의로 올려드렸으니까 녹화 강의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야기 드릴 입시 때문에 우선 녹화 강의로 배열까지만 제가 해드릴게요. 포인터는 직접 20일 날 제가 설명드리고 쭉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도 하루 만에 못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27일까지 포인터 다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포인터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려고 해요. 다중배열 이런 거 안 할게요. 그 대신 다중배열은 중간고사 이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여기까지. 교수님, 여기까지. 저 혹시 그럼 다음 주에 실시간 강의는 없는 건가요? 네, 실시간 강의 없습니다. 네, 아, 실시간 네, 강의 감사합니다. 없고 녹화 강의만.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고 퇴실을 하시고요. 오늘 이거 강의한 것도 올려드릴게요. 네, 나머지 2개 더 있으니까 그거까지 해야만 출결 다 인정이 되는 거니까 녹화 강의 되어 있는 실시간 강의는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출결 또 체크 다 되신 분들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녹화 강의로 잘 보시고 저희는 다다음 주 20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 교수님, 네. 제가 시간을